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조금 신변의 변화가 있습니다. 회사를 좀 옮기게 돼서요. 지금은 이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만간 확정이 돼서 회사를 완벽하게 옮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전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지금 컨텐츠의 어떤 내용 자체도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의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제한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뭐 미공개 정보나 어떤 쓸데없는 루머를 말씀을 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컨텐츠의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오늘은 저는 지금 강남에 있습니다. 삼성역 쪽의 사무실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 8시 10분을 좀 넘어가고 있네요. 집이 여의도 쪽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되게 오래간만에 지하철을 타고서 2호선을 타고서 삼성역까지 오는데 확실히 9호선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2호선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좀 여유롭게 앉아서 책도 읽으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되게 몇 년 만에 일반 직장인의 어떤 생활들, 물론 이전의 직장도 마찬가지로 저도 직장인이었지만은 뭔가 지하철을 타고서 출퇴근을 하는 오랜만에 그런 기분을 좀 느껴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자, 간단하게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들 다 보셨죠?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그 두 정상이 군사 분계선이라고 하죠. 거기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이지만은 월경이라고 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랄까요? 울컥하는 감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많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세대도 그렇고 저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반공에 대한 것들, 반공사상, 뭐 북한은 빨갱이다, 이승복 입을 찢어 죽인다는 등 어렸을 때 그런 만화를 보고서 자랐었고 삐라도 많이 봤었고 등등. 결국 트럼프 대통령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그동안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북한을 갖다가 악의 축 그리고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해서 이용을 했던 것들이 저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좋다 나쁘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편을 가르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 사태도 봤죠. 항상 당하고만 있었던 우리의 반격이 시작이 됐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어떤 기준과 잣대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왔었던 사회생활 그리고 경제, 정치, 경제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얘기는 그 안에서 뭔가 투자의 힌트, 돈을 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회도 역시도 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 역시 회사로 옮기게 된 이유 자체도 이런 어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 기회 중심에서 좀 더 큰 기회를 잡아보기 위해서 회사를 좀 옮겼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서론이 길어졌네요. 그러면은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둘다 양시장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초반까지는 밀렸다가 후반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고 강하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지는 않았어요.
수급 자체도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기대감에 대한 선반영이 일단은 반영이 되고 있고요. IT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많습니다. 주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단합에 대한 뉴스도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로 거래 정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는 아마존의 주가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담합이든 뭐든지 간에 공급자 우위에 현재 시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전자와 하이닉스는 워낙에 단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슈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거는 IT 섹터가 바닥은 이제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죠. 작년 8월 수준의 고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IT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와도 물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주도주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은 역시나 과연 될까? 라는 생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아침 동영상의 제목이 남북경협주 vs 그리고 제약바이오였어요. 그런데 주후반 들어서 둘 다 밀렸어요. 둘 다 강하게 밀리면서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주도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HAB 같은 경우는 뭐 무섭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남북경협주 중에서는 재료가 나오자마자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최악 시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특히나 그 정상들이 얘기하면서 철도와 그리고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TI 같은 종목들이 철도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관심 있게. 하지만 저 남북 경협주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테마주의 성격을 가지고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역시나 우리나라 내에서 바이오는 떼놓고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오를 제외하고 돈이 들어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벤처펀드 역시 또 출시가 된 지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벤처펀드가 자금이 뭐 한 몇 조죠? 4조? 5조까지 넘어서 올려 들어왔는데 정작 유통시장 내에서는 또 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늘은 제가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장을 한 번 더 보고 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두려워할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중국 주식들, 중국 소비주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 드디어 단체 관광을 본격적으로 허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면세점을 가보시더라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 보시되 과거의 트렌드가 면세점과 그리고 뭐 화장품이었다면은 지금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유아 관련주들, 뭐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이 강해지고 올라가고 있죠. 2년, 3년 전에 화장품을 썼던 중국 여자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는 아기를 낳고 그 아기에 대한 작품을 갖다가 다시금 한국 제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 역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추려가지고서 제가 조만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